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MLB가 개막을 했었죠. 보시다시피 MLB 개막전 조합표 두 조합 나와가지고 애리조나 승하고 시애틀 승이 이렇게 마지막 두 경기가 딱 막폴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도 연장 가갖고 마인을 찍어줬던 거였고, 그리고 뉴욕 매츠 프렌도 막판에 정말 극장으로 1점 내면서 프렌이 지켰던 경기였고, 솔직히 뉴욕 매치 프렌은 배당 빰핑용으로 배당을 만들기 위해서 묶어갔던 거고, 그냥 2.5 프렌 당연히 그냥 배당용으로 만들기용으로 갔던 겁니다. 그러고서 다저스 승 시애틀 승은 봤습니다. 봤는데 내가 오클랜드 반대라서 본 것도 좀 있었죠. 솔직히 개막전에 정보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좀 약간 정배 위주로 좀 이렇게 좀 조합을 구성을 했는데 애리조나만 이겼어도 올킬이었어요.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만, 어찌됐건 MLB는 두 조합 중에 한 조합 적중하는 데 성공을 하였고, 느바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정확하게 50%, 40%, 30% 이렇게 세 개의 조합을 나갔습니다. 좋아 보이는 순대로 좀 비율을 좀 정해서 나갔습니다. 밑에 설명란에 공지사항으로 좀 적어드렸고, 왜 그냐면은 저는 어제 사실 1등, 2등 휴스턴 마인, 오클라호마 마인이 좀 훨씬 더 좋아 보였고, 그러고 이제 3등, 4등이 이제 시카고 프렌하고 인디애나 마인이었습니다. 이 조합도 저는 괜찮게 봤는데, 어, 이게 어찌됐건 총 50%, 40%, 30%, 120% 가가지고 40% 적중했으니까 124%가 나오죠. 딱 본전치기 한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느바는 아쉽게, 시카고는 보셨죠 오늘? 와, 버저비터 쇼. 야, 10초 남고 9점. 야, 이거는 정말 역사적인 경기였어요. 정말로. 야, 이거는 만약에, 야, 이건 시카고 역배승까지 해줄 거라면 진짜 생각도 못하고 저는 일찌감치 포기했던 경기였는데, 이거를 프레는커녕 야, 역배승까지 해줄 줄이야. 야, 대단합니다. 정말로 멋있었습니다. 재밌었고. 자, 오늘도 집중 분석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루클린하고 클리퍼스 경기인데, 이 경기는 사실 선택지 자체가 클리퍼스 마인 말고는 없는 경기입니다. 지금 왜냐면은 브루클린이 지금 많이 심하게 못해요. 지금 정말 많이 못하고, 제가 후반기 때 샬럿이 정말 못했던 거 아시죠? 막 12연패인가 그까지 좀 하면서, 이 그냥 연패도, 장줄 연패도 그냥 연패가 아니라 엄청나게 마인만 당하면서, 대패만 당하면서 마인을 당했었던 게 이 후반기 시작할 무렵에 이 샬럿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때랑 지금 브루클린하고 거의 똑같은 기록 자체를 찍고 있습니다. 딱 그때 샬럿도 리바운드만 좋았는데 지금 브루클린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바운드만 좀 그나마 좀 중위권 정도 수준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최근 3경기 기준 오펜 레이팅 96.7. 이게 오펜 레이팅 자체가 100이 안 넘어가면 정말 심각한 수준인 거예요. 이게 당연히 NBA 30개 팀 중에 100을 못 넘고 있는 팀은 브루클린이 유일합니다. 그러고 평균 득점 당연히 꼴찌고 3점 성공률이 29등. 곧잘 지던 시점에도 브루클린이 지금보다도 뭐 그때도 잘 졌지만 지금도 잘 지고 있고, 그런 시점에도 브루클린이 막 리바운드 지표는 상당히 상위권이고 이런 시점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리바운드 평범합니다. 그냥 중위권 수준이란 말이죠. 근데 클리퍼스는 제가 저번에 뭐 올랜도 경기 분석할 때도 말씀드렸고 클리퍼스 경기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 수비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공격 흐름에 따라서 얘네 흐름이 달려있다. 얘네가 지금 공격 흐름이 어떤지, 최근 야투 감각이 어떤지, 이런 거에 따라서 클리퍼스가 지금 고점이다, 저점이다, 그냥 평범하다, 이거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는 아직까지는 클리퍼스가 고점이라고 봐요. 여전히 3점슛 성공률도 매우 우수하고 팀의 야투도 좋고 평균 득점 자체도 템포가 매우 느린 팀임에도 118 이상을 찍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근본적으로 뭐 어떤 거를 비교를 해도 이건 클리퍼스 마인을 보는 게 맞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클리퍼스가 뭐
대승을 잘 못해주고 있는 흐름이냐? 그것도 아니고 지금 최근에 승리한 경기들 다 핸디캡 승률 거의 100%로 찍고 있으면서 대승까지도 완벽하게 해주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클리퍼스 마인은 내일 무조건 가야 될 경기예요. 안 들어오면 재수없는 경기. 오늘 휴스턴 마인 마냥. 오늘 휴스턴 경기도 사실 팀 야투 차이가 8% 이상이 났어요. 유타가 오늘 팀 야투가 터졌습니다. 3.45% 이상 기록했고 휴스턴은 야투가 꼬라박힌 날이었습니다. 근데 1.5%는 찍혔죠. 그런 것처럼 쟤네가 야투가 저 정도로까지만 안 터졌으면 그냥 무난하게 많이 찍히는 경기였단 말이죠. 무난하게. 저런 케이스만 없으면 클리퍼스 마인도 그냥 가야 될 경기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경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얘기했다고 해서 막 진짜 막 강승부 가야지 막 중승부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돈놀이라는 거는 그러고 이 돈 둥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도 다 어떤 종목이건 간에 변수는 무조건 나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클리퍼스만을 진짜 좋아 보여서 정말 뭐 평소보다 좀 오버 배팅을 했습니다. 근데 시작과 동시에 1쿼터 막 6분 만에 카와이 레너드 부상을 당했어요. 그럼 변수가 생긴 거죠. 뭐 노먼 파일, 제임스 하든, 카와이 레너드 다 언제라도 부상당할 수 있는 그런 유리몸 기질이 존재하는 선수라서 이 세 명 중에 뭐 한두 명이라도 부상이 나온다. 이런 변수가 무조건 생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절대로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오늘 경기들 있는 것 기준으로 클리퍼스 마인은 접근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정말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무조건 승부 가야 됩니다.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토론토랑 샬럿 경기는 이 라멜로 볼이 결장을 확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일즈 브리지스가 1옵션 잡는 경기가 되죠. 샬럿이 올 시즌에 그런 경기도 상당히 많았고 토론토는 여전히 대거 결장을 하는데 인상적인 스카티 반지하고 야코 퍼들은 인저리 리포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토론토도 최근 빡겜은 안 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유망주 애들 출연 시간 많이 주고 있고 막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기려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토론토가. 근데 뭐 저번에도 말씀드린 올랜도 로비슨 그리고 라우손 뭐 이런 애들이 유망주들이 상당히 잘해요. 토론토는 정말 저는 얘네가 유망주지만 정말 잘한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경기를 보면서 우선 그 뭐라고 하죠? 슛 터치 자체가 좋아요. 막 정말 슛 안 좋은 애들은 정말 막 슛 폼도 엉성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올랜도 로비슨은 라우손하고 둘은 슛 터치도 전 제가 봤을 때 아주 좋더라. 깔끔하고. 그래서 좀 기대치가 좀 있어 보이고 그러고 토론토가 아시다시피 지금 리바운드 지표가 압도적으로 1등이거든요. 압도적으로. 이거는 그냥 타이 추종할 뻔 56개였나 57개 수준으로 1등이라서 그냥 제가 토론토가 사실 원래도 토론토는 리바운드 2등 팀입니다. 휴스턴이 1등이고 토론토가 2등 팀인데 지금 어찌됐건 주전들을 거의 반밖에 안 뛰기는 그러고 결장도 많이 시키고 이런 상황인데도 리바운드 지표를 이렇게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감독 자체가 뭐 훈련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박스 한수를 제일 중요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결론적으로 토론토도 샬럿이건 유일하게 갖고 있는 변수인 무기가 리바운드인데 샬럿이 유일하게 막 진짜 좀 변수를 만들거나 오늘 샬럿 왜 이렇게 잘 비비지? 오늘 얘네 갑자기 왜 역배를 내지? 왜 프렌을 찍지? 이런 경기들은 3점이 얘네가 비약적으로 터진다거나 아니면 리바운드 경쟁을 얘네가 압도적으로 좀 우위를 점한다거나 이런 경우였는데 토론토 상대로는 리바운드를 우위를 점할 수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고 이 라멜로 볼이 결정하기 때문에 마일즈 브리지스의 야투 시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가뜩이나 직전 경기에서도 최다 야투 시도가 마일즈 브리지스였는데 마일즈 브리지스가 최근에 뭐 폼이 좋고 굉장히 위협적인 대상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개인 야투 최근 10경기 43.9%면은 잘하고 있는 대려 좀 약간 못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봐야겠고 그러고 올 시즌 토론토 전에서도 개인 야투 18.2% 찍으면서 7득점 굉장히 처참했던 모습을 기록한 바 있었습니다. 라멜로 볼 없으면은 샬럿도 굉장히 많이 볼륨이 내려올 거고 득점 자체가 샬럿에 어찌됐건 에이스가 없는 거잖아요. 1옵션 에이스 가장 공격적에서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가 없는 거다 보니까
저는 이건 언더 저크는 나쁘지 않다 보는데 제 생각보단 균점이 좀 많이 낮았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토론토도 실점도 많이 안 하고 득점도 많이 못 하고 있는데 이건 아셔야 돼요. 최근 5경기, 최근 3경기 모두 페이스 수치 1등 팀이 토론토입니다. 제일 빠른 농구를 하고 있는 팀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혹여나 샬럿 역시도 둘 다 동기부여가 없으니까 그냥 막 수비를 열심히 안 하고, 그리고 야투도 좀 오늘따라 좀 슛감이 좋아서 잘 들어가는 양상이 나온다. 그럼 그냥 묻지마 해고 받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경기는 딱히 건들고 싶은 욕구는 사실 안 들었던 경기예요. 토론토 경기는 미러키랑 뉴욕 경기는 우선 미러키가 홈이라서 쉽게 지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미러키가 상성적으로 뉴욕한테 참 많이 약합니다. 근데 저는 뉴욕 승은 피할게요. 왜냐하면은 같은 동부에서 같은 프로권끼리 지금 올 시즌 맞대결 3번 다 뉴욕이 이겼었죠. 그것도 다 손쉽게 좀 대승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이 같은 동부에서 같이 프로권을 유지하고 있는 팀끼리의 맞대결에 4연전 수입이 나온다? 이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일반적으로 레이커스랑 클리퍼스가 한창 상대 전적 막 16연패 레이커스가 클리퍼스 상대로 이렇게 기록할 그런 것도 쉽지 않은 기록이었는데 이게 어찌됐건 한 시즌 동안 4연전 수입을 당하는 게 같은 프로권끼리 쉽지가 않은 흔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상대 전적만 보고 뉴욕 승을 가기에도 엄밀히 말해서 지금 뉴욕 핵심 가드 3명 결정합니다. 3명. 브런슨, 카메론 페인, 그리고 맥브라이드 다 가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뉴욕의 공격 조립 자체가 좀 말끔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그죠? 핸들러 자체는 이제 오지아누노비랑 타라운스랑 조시아트랑 셋이서 약간 유기적으로 할 텐데 그러면은 당연히 얘네는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뛰어왔던 포지션보다도 더 굳은 일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득점 볼륨, 야투율도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하겠고 이런 생각도 좀 해야 되겠고. 근데 이렇게 프레널 쪽을 좀 노려보자니 저는 그것도 좀 탐탁지 않은 게 우선 야니스 아테토쿤보가 지금 캐쳐너블 상태죠. 근데 당 리버스 감독이 이번 뉴욕전에는 낙관적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낙관적이다라는 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 거면 희망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약간 출전 가능성을 좀 높게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야니스 아테토쿤보는 애초에 배당 자체가 거의 동배급으로 매겨진 경기잖아요. 그럼 쿤보가 결정하면 절대 동배를 안 받을 경기거든요. 뉴욕이 극정배를 받았어야 되는 경기지. 그러니까 배당만 보더라도 이건 쿤보가 출전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쿤보가 유독 좀 뉴욕한테 약해요. 쿤보가 뭐 좀 골 밑에 있는 미첼 로빈슨, 뭐 카렌 서인타운스 이런 약간 코어 힘이 좋은 이런 빅맨들한테 좀 매치업해서 좀 고전하고 그래서 좀 돌파보단 좀 요즘에 미들렌지 3점 시도도 좀 곧잘 좀 시도를 하더라고요. 쿤보가 보면은. 그래서 이 뉴욕전에 이런 게 좀 부각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만 접근하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미러키 결론적으로 릴라드 결정 확정이죠. 그리고 뉴욕, 브런슨, 맥브라이드, 카메론 페인 양팀 통틀어서 핵심 가드 4명이 결정을 합니다. 딱 4명이 다 가드예요. 뉴욕은 사실상 가드 전멸인데 당연히 공격 조립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릴라드, 브런슨은 핵심 스코어러입니다. 브런슨은 뭐 뉴욕에서 뉴욕 왕이라고 불리는 그죠? 1옵션 에이스고 릴라드도 쿤보가 당연히 1옵션 에이스지만 2옵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2옵션이다라는 타이틀까지 붙어있는 선수고 그럼 얘네가 만약에 3점이나 뭐 야투다 이런 게 좀 핫핸드 데이다 그러면은 3, 40득점도 얘네가 책임져 줄 수 있는 아주 NBA를 대표하는 스코어러들이기도 하잖아요. 이 두 명이 나란히 결정하는 경기라는 점.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뉴욕의 팀 자체적으로 3점이 정말 너도 나도 잘 들어가는 그런 경기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미러키 역시도 3점이 너도 나도 잘 들어가는 그런 경기가 아니면은 저 언더가 좀 유력하다라고 본 경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언더 보는 게 맞다라고 봤습니다. 뉴라고 골스 경기는 우선 커리가 GTD인데
소식지에 의하면은 직전 경기가 아니라 연습을 6분 정도밖에 소화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6분밖에 연습 자체를 6분밖에 소화를 못했으면 몸 상태가 정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뉴올리언즈가 핵심 선수 다 결장시키는 완전 던지는 경기를 하기 때문에 골스가 굳이 무리시켜서 커리를 출전시킬 이유가 없겠죠. 전 결장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는데, 근데 커리가 결장하더라도 뉴올리언즈 2라인업 상대로는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남은 선수들이 오늘 주로 거의 메인급으로 나올 선수들이 누구죠? 알바라도, 호킨스, 브루스 브라운, 로빈슨 얼, 그리고 켈리 올리닉, 이브 미시. 제가 한 명 한 명 다 찾아봤거든. 최근 10경기 스탯이 어떤지. 평균 득점 12점 넘는 선수가 없습니다. 다 11점 이하예요. 물론 커리 없는 골스 직전 마이애미한테 정말 무참히 찢기는 모습 보면서 당연히 이거 골스 13.5, 14.5 마이너를 들어간다고? 난 못 가겠는데.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기 마련이잖아요.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 마이애미는 지금 최근에 장줄 연패 빠진 다음에 다시금 좀 이제 호흡기 떼고 이제 숨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난 홍련에서 그리고 지미 버틀러한테 복수전 하려고 그냥 앙금 남았어가지고 엄청나게 진짜 수비 에너지 극단적으로 완전 플레이오프 모드 나왔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팀하고 지금 뉴올리언즈는 지금 대놓고 주전 애들 싹 다 자이언 윌리엄스, 맥컬럼 이런 애들 다 결장시키고 그나마 식스맨에서도 쟤 그래도 잘하는데 했었던 그 보스턴 주니어 걔까지도 결장 확정이고, 그러면은 지금 뉴올리언즈에서 딱히 솔직히 말해서 야 얘가 좀 두려운데 할 만한 애가 마땅히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지금 뉴올리언즈는 이거는 그래도 지미 버틀러, 그래도 버디힐드, 그래도 드레이먼드 그린 이런 애들 믿고 골스 마인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골스 마인 메인으로 어노바는 이건 모르겠더라고요. 얘네가 얼마나 해줄지 몰라가지고. 덴버랑 유타 경기는 유타가 오늘 이상하게 좀 빡겜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프렌치 낀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거 박스 스코어 보시면은 제가 이거 박스 스코어 이렇게 틀어놔져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휴스턴이 야투 슈터가 몇 개였습니까? 102개였어요. 102개, 자유투 슈터 19개, 팀 야투 46%, 3점 32%. 야투는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휴스턴이. 리바운드를 보세요. 51개, 18개. 압살을 했어요. 정말 골밑을. 자, 공리 3개, 공리 15개 차이. 총 리바운드 18개 차이. 골밑 압살당해서 그나마 휴스턴이 대승한 겁니다. 야투율 차이 보세요. 유타가 3점도 48% 기록했고, 물론 11개밖에 못 넣었지만 48%, 어찌됐건 3점 시도 자체가 별로 없었는데 굉장히 좋은 야투율을 기록을 했죠. 공격 시도 자체 차이를 보세요. 79개, 102개. 자유투 시도 되려 휴스턴이 더 많았고, 이게 공격권 자체가 최소 23번 이상의 휴스턴이 공격을 더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인을 못 주었다? 얘네가 야투가 잘 들어가서 마인을 못 지킨 겁니다. 이것만 딱 얼추 계산해도 와, 오늘 휴스턴 마인이 안 지킨 거는 정말 좀 불운한 케이스가 좀 얻어 걸렸구나, 이런 느낌이 좀 오시죠. 근데 이게 이런 행운이 유타한테 2번 연속 따를 가능성은 정말 희박합니다. 거기다가 얘네 백투백 2번째 경기죠. 고산지대 덴버 원정, 물론 유타도 고산지대긴 합니다만 덴버 원정 와가지고 경기 치러가지고 백투백 2번 동기부여도 딱히 없는데 또 3점 성공률 막 48% 찍고 팀야도 50% 넘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오늘 이렇게 섹스턴하고 뭐 콜리어, 뭐 필리포스키 30분 이상 뛰긴 거는 오늘 기본적으로 슛감이 너무 좋으니까 신바람이 나잖아요. 당연히 슛 안 들어가고 그러면 오늘 워커캐슬로 벤치에서 저기 보신 분 아시겠지만 무슨 정말로 길 가다가 벽돌 한 대 맞은 것 마냥 벤치에서 막 거의 막 진짜 울상 지으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 보셨죠? 오늘 2득점밖에 못했잖아요. 2득점. 그래가지고 빡탱이 돌아가지고 그 벤치 해가지고 그렇게 완전 가시는 뜨고 그렇게 부들부들 거렸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농구는 감독님 저 오늘 너무 컨디션 좋아가지고 슛도 잘 들어가는 오늘 좀 더 뛰고 싶어요. 이런 경우가 좀 나왔다라고 봐요. 이런 경우. 근데 이런 경우가 두 번 반복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봅니다. 덴버도 자말머리 GTD 빼고 나머지 프로 바브리고 그러고 조던 클락슨은 졸업시켰습니다. 시즌 아웃 처리했어요. 이번 시즌에 더 이상 수저는 없다라고 못 봐갖고 존 콜린스는 2주 후 재평가라서 사실상 이번 시즌 마감일 거고 마카네는 오늘 결장했던 사유 자체가 컨디션 저하 뭐 이런 사유로 결장시켰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출전 가능성이 있죠. 근데 마카네는 출전하더라도 덴버 마인. 왜냐하면은 저는 제일 주목했던 점은 덴버의 일정. 덴버가 이번 경기 치르고 3일 쉬고서 홈에서 미네소타입니다. 3일 쉬어요. 3일. 다음 경은 4월 2일 경기입니다. 4월 2일 경기. 29일 날 경기 치르고 30, 30일 그러고 4월 1일 쉬고 4월 2일 날 미네소타 홈이 아니라 덴버 홈에서 미네소타를 만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홈 경기죠. 이동거리 없이 이번 경기 끝나고 3일 동안 각자 집에서 놀다가 이제 미네소타랑 3일 뒤에 경기하는 겁니다. 그럼 얘네가 거의 제일 맥시멈 휴식이라는 3일 휴식이 이번 경기가 끝나고 주어지는데 덴버가 이번 경기에서 막 다음 경기만 백투백이 예정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스케줄이 정말 빡빡했다거나 그랬으면은 당연히 뭐 지금 레이커스처럼 정말 스케줄이 빡빡한 상황이거나 이러면은 로테이션 타임 길게 가져가고 요키 좀 이기고 있으면은 요키치 쉬게 만들고 이럴 여지도 걱정도 해야겠죠. 근데 지금 다음 경기 이번 경기 치르고 3일 쉰다? 그럼 요키치가 이번 경기 찬스다 50득점 한번 찍어보자. 이래가지고 더 오래 밟을 수도 있어 코트를. 이거는 덴버가 막 예를 들어서 35점 차, 40점 차 이상 차이가 나도 굳이 주전들을 뺄 이유가 없는 경기입니다. 일정 자체가 그렇잖아요. 유타는 백투백 여파 깔려져 있고 그리고 얘네 지금 동기부여도 없어가지고 백투백 두 번째 경기에서 또 완전 생 루키들 말고는 다 결장 시킬 수도 있고 워커 캐슬을 필두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유타가 덴버한테 또 많이 약해요. 올 시즌 맞대고 3번 모두 다 10점 차 이상 대패당했었던 유타였고 더군다나 덴버 홈에서 경기 치렀을 때 전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26점 차 핵가비를 당했었던 유타입니다. 오늘 이건 아까 제가 했던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오늘 휴스턴이 진짜 1.5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마인을 못 찍은 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유타가 뭐 정말 잘했느냐. 공격 리바운드 15개 빨리고 턴오버 7개 더 많았는데 유타가 정말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죠. 당연히. 무조건 못했는데 휴스턴보다 무조건 훨씬 더 못했는데 뽀록으로 막 던진 슛이 잘 들어가서 진짜 아주 잘 들어가서 47.8% 정말 비약적으로 잘 들어가서 재수없게 1.5% 당한 거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야투율이 또 찍히는 거 아니면은 덴버가 많이 찍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선생님들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선은 MLB 개막전 적중은 정말 다행이고 느바는 좀 본전 치기라서 정말 아쉽지만 내일은 수익을 좀 얻어낼 수 있도록 좀 기도하겠습니다. 운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